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리고 또 남북 관계를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강의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정상형 게임 중에서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뭐 죄수의 딜레마 게임뿐만 아니라 뭐 치킨 게임, 뭐 벼랑 끝 게임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에 대해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런 다양한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죄수의 딜레마 게임하고 사슴 사냥 게임을 배웠는데 이제 세 번째 게임 치킨 게임, 치킨 게임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 여러분이 제임스 딘이란 미국의 영화 배우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임스 딘의 그 게임을 제임스 딘의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치킨 게임이 나와요. 1955년 영화죠. Rebel Without a Cause.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뜻이죠. 이 영화를 보면 아마 어, 뭐 구글에서 Rebel Without a Cause 치킨 게임 이렇게 찍으면 딱 그 뭐 요즘 어,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표현으로 짤이라고 하나요? 그 치킨 게임을 하는 그런 동영상 뭐 한 2, 3분짜리 동영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딘이 차를 타고 여기는 이제 절벽이죠. 절벽이고 여기서 저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멈추면 이제 치킨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치킨이란 말은 여기서는 이제 겁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겁쟁이 게임이죠. 그래서 쭉 끝까지 이제 먼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많이 가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죠. 제임스 딘은 이제 둘 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제임스 딘은 여기서 먼저 뛰어내리죠. 먼저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갔다가 이제 뛰어내리고, 근데 이 상대편 배우는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옷 소매가 이 문을 여는 그런 고리에 걸려가지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떨어져 죽는 장면이죠. 그래서 치킨 게임은 이제 누가 겁쟁이가 되는가를 겨루는 그런 게임이죠. 뭐 이런 식으로 겨루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한국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그대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 영화를 봐도 기차 길에서 기차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기차가 이제 이렇게 오면 두 친구가 이렇게 철로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이제 치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는 뭐 이렇게 1차선 길에서 두 차가 서로 헤드뱅잉 하는 서로 와 몰고 가가지고 먼저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 치킨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치킨 게임이 있고 뭐 여러분도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뭐 어, 나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되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남자들은 이제 서열을 가리죠. 그 힘에 있어서 서열을 가리는데 이제 싸우기는 싫고 근데 이제 상대편은 제압을 해야겠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제 눈에 거슬리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 싸우진 않고 이제 끝나고 남아 다 그렇게 이제 상대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이제 끝까지 남으면은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근데 서로 싸우길 원치 않죠. 근데 이제 중간에 먼저 도망가면 치킨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 학기 내내 상대편한테 서열에 밀려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따라 나가면 나도 이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한 세 번 정도 끝나고 나고를 당했는데 끝까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데리고 나가가지고 으슥한 골목을 계속 끌고 다녀요. 그 중간에 이제 도망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갖고 이제 도망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서열 정리를 하는 건데 끝까지 이제 안 도망가고 따라가면은 딱 막다른 골목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싸우고 싶냐? 그런 거 자기도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뭐 당연히 너는 싸우고 싶냐? 그렇게 해서 게임은 끝나고 이제 서열은 동등해지거나 어, 먼저 싸우고 싶냐 하고 싸움하지 않은 애가 치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 번 정도 했는데 세 번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끝까지 싸우진 않고 이제 그런 형태의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한번 이제 그걸 써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골목을 이제 끌고 가서 어, 너 싸우고 싶냐?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싸우려고 했는데 다행히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말려가지고 싸우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일종의 치킨 게임. 그리고 직장에서도 뭐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직장 동료들 사이에 이런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게임에서 균형점이 어떤 게 균형점이냐? 반드시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는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은 치킨이 되고 한 명은 끝까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게임을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사례, 그 갑과 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직진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1차원적인 도로에서 차를 몰고 이제 서로에게 돌진을 할 때,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무서우니까 이렇게 swerve, 우회를 하겠죠. 커브를 딱 돌고, 이렇게 이 사람 끝까지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진을 하거나 우회를 하거나 그러니까 뭐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예에서 직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끝까지 중간에 도망가지 않고 이제 싸우는 직전까지 가는 그게 이제 직진이죠. 우회는 이제 중간에 도망가는 것이죠. 을 역시 우회를 할 것인가 직진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게 균형점이면 이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밑줄 긋기로 우리가 게임을 풀어보면 아, 0하고 1 값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비교한다고 했죠. 위아래로 그러면 숫자가 더 큰 쪽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고 이렇게 또 별표를 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 두 숫자를 비교해서 또 숫자가 더 큰 이쪽에 별표를 하거나 밑줄을 그으면 되겠죠. 그래서 을의 보상값도 이제 을의 보상값은 이제 이렇게 좌우로 비교해서 0과 2를 비교해서 이쪽에 별표를 하거나 밑줄을 긋고 또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00을 비교하면 이게 더 크니까 여기다 별표를 하겠죠. 둘 다 별표가 있는 셀 또는 둘 다 밑줄을 그은 셀이 균형점이 되죠. 이게 있고 균형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보상값부터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보상값이 나오냐면 둘 다 우회를 하면 이제 둘 다 치킨이 되긴 하지만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직진을 하면 차가 서로 부딪혀 가지고 둘 다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이 직진을 하고 을이 우회를 하게 되면 갑은 이제 서열에서 자기가 상대편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높은 서열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의를 얻게 되고 을은 추격이 돼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규정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갑이 직진을 하고 을이 우회를 해서 갑이 서열에서 우위를 차지하거나 또 그 다음 두 번째 균형점이 있다고 했죠. 이 경우는 이제 을이 서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갑이 출혈이 되는 경우죠. 대부분의 경우는 어, 둘 중에 하나가 출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이 도망가거나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우는
그리고 끝까지 가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한 사람이 더 싸우고 싶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치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독특하게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편이 이제 이렇게 싸우고 싶냐 했을 때 이제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치킨이 되고 내가 이제 서열상 우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제 다시 만났는데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서열 우위에 인 것처럼 행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동등한 지위로 가기로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 친구를 데리고 나갔을 때 끝나고 남아와서 친구를 데리고 나갔을 때 나는 이제 너 싸우고 싶냐 그 얘기를 못 하고 이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그렇게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 내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나를 구해주니까 뭐 구해줬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내 친구가 내 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조금 겁을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만났는데 나 안 보면은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인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1년 내내 얘만 이제 보면은 똑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서열에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얘를 조금 지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보상값이 나는 직진을 하고 상대편은 이제 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보상을 얻지 못하고 내가 1이고 나에게 이제 이렇게 굴복한 친구가 마이너스 1은 되지 못하고 그냥 동등한 관계 이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치킨 게임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뭐 이 치킨 게임을 설명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강의 진도가 빠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면대면 강의를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모션까지 취해가면서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 앞에서 하려니까 이렇게 좀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재밌게는 못하겠네요.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면대면 강의를 하니까 벌써 역시 컴퓨터로 면대면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이 뭐라고 할까 생동감이 들고 농담을 해도 훨씬 더 재밌었던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면대면 2주마다 그렇게 하기를 면대면 강의를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 들고 또 수업이 끝났는데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할까 상쾌하다고 할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강의도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근데 이 이제 녹화 강의는 이제 그런 인터랙션 하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끝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뭐라고 할까 좀 열정이 면대면 강의보다는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치킨 게임에서 흥미로운 그런 개념은 이제 시그널링 있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나는 이제 이렇게 우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이제 치킨 게임을 하려고 이제 만났는데 손을 예를 들어서 뭐 어, 그 핸들에 이렇게 이제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뭐 손을 묶거나 어떤 장치를 해서 자 나는 이제 핸들을 절대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상대편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오로지 직진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편은 이 사람은 우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어, 직진만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이제 미리 우회를 하겠죠. 또는 뭐 어, 기찻길에서 둘이 이제 누워 있는 게임을 할 때 가짜로 이렇게 기찻길에 이제 이렇게 묶는 것 같은 뭐 어떤 그런 장치를 내서 상대로 하여금 이 친구는 먼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 이제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치킨 게임에서 시그널링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죠. 그러니까 스탠리 큐브릭스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1964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1시간 42분짜리죠. 2016년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그런 액션 영화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1964년에 만든 흑백 블랙 코미디죠. 그래서 뭐 구글에 찍으면은 또 여러분 짧은
짤 동영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핵무기 경합을 할 때 소련이 이제 미국의 핵 공격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둠스데이 머신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둠스데이. 둠스데이라는 건 이제 이 멸망하는 그런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머신. MACHIN. 둠스데이 머신.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소련에게 핵 공격을 하면 자동으로 그걸 이제 감지해서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핵 반격을 해서 자동적으로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계죠. 둠스데이 머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핵 공격만 해봐라 너희들이. 그럼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시그널링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로부터 하여금 만약에 상대가 직진하면 나도 직진해서 우리 둘 다 죽는다. 그걸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링이 효과적인 시그널링을 보내야지 상대편으로 하여금 직진을 못하고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 시그널링이 이제 효과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속임수가 있다면 그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치킨 게임은 조금 전에 이렇게 보여줬듯이 뭐 여러 가지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개입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나 치킨 게임 또는 뭐 사슴사냥 게임도 사슴사냥 게임은 이제 조건부 게임이라고 얘기했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청소 게임에서 살펴보듯이 상대편이 협조하면 나도 협조하고 상대편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는 그런 게임이죠. 그래서 뭐 죄수의 딜레마 게임, 사슴사냥 게임, 치킨 게임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전개하고 있는 그런 게임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게임은 코오디네이션 게임, 상호 조정 게임. 근데 이제 상호 조정 게임은 이제 이런 세 종류의 게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통행 방향 선택 게임, choosing sides 게임.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등산할 때 내려온 사람하고 이제 올라간 사람이 이렇게 좁은 길에서 이렇게 마주칠 때 이제 내가 우측으로 갈 것인지 좌측으로 갈 것인지 그런 걸 선택하는 그런 게임. 그래서 이제 부산급의 이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등산길이 있을 때 둘 다 좌측 통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고 갑이 이제 좌측 통행을 하고 을의 입장에서는 좌측 통행이 이렇게 오는 게 좌측 통행이죠. 그럼 둘 다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매끄럽게 등산로를 이제 통과해서 이렇게 서로 갈 수 있죠. 또는 이제 둘 다 우측 통행을 하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또는 뭐 머뭇거리거나 그런 정체 없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좌측 통행을 하거나 둘 다 우측 통행을 할 때 10점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균형점은 위아래로 이렇게 비교하면 갑의 경우 여기 밑을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비교해서 숫자가 더 높은 10에 밑줄을 그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을의 이제 보상값은 이제 좌우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더 높은 숫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우로 비교해서 더 높은 숫자 이렇게 했을 때 두 숫자 모두 다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가 이제 이 경우죠. 그래서 둘 다 좌측 통행을 하거나 둘 다 우측 통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 통행이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좌측 통행이 일반적인 그런 규범적인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좌측 통행이죠. 일본은 이제 운전대도 우측에 있죠. 운전 차에. 그리고 자동차도 좌측 통행을 하고. 근데 이제 좌측 통행을 하는 게 이제 일본의 잔재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측 통행으로 한국도 바뀌었죠. 도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우측 통행이 익숙치 않아서 좀 이런 정체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지금은 많이 우측 통행이 일반화돼서 등산을 하게 되면 많이 우측 통행을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플레이어 모두 우측 통행을 하거나 좌측 통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발생하는 이제 보상값이 여기 0으로 되어 있죠. 근데 꼭 0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정체됐을 때 큰 불편함을 느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또는 뭐 한 사람이 더 불편함을 크게 느낄 수가 있겠죠. 뭐 예전에 친구랑 같이 등산을 갔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상대편이 좌측 통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측 등산은 우측 통행인데 왜 좌측 통행을 하냐고 이렇게 뭐 경우가 없다는 둥 화를 내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더 커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둘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꼭 0이 아니더라도 이제 마이너스 1이나 뭐 마이너스 5가 돼도 중요한 거는 음, 그러니까 이 우측보다는 이제 좌측 통행을 했을 때 부담값이 더 크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상대편이 이제 우측으로 통행을 했을 때 나도 우측을 하면 이제 부담값이 더 크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꼭 이게 왜 0이냐?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하고 이제 똑같이 좌측 통행을 하거나 상대하고 똑같이 우측 통행을 했을 때 부담값이 더 크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순수 상호 조정 게임, 퓨어 코오디네이션 게임을 살펴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게임은 각각 을이 있는데 이제 둘이 친구 사이예요. 둘이 친구 사이인데 이제 같이 하면 더 재미가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친구들끼리 따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혼자 놀기를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더 좋은 보상값을 얻는 그런 게임이죠.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어, 월드컵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응원을 하면 더 재밌죠.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축구 중요한 뭐 한일전이 있을 때 혼자만 외롭게 방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같이 뭐 치맥도 하면서 이제 같이 한일전을 감상하면 훨씬 더 재밌겠죠. 파티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 이제 파티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하고 같이 어떤 뭐 클럽에 간달지 젊은 친구들은 이제 클럽에 가는 경우가 여기 파티에 해당이 되겠죠. 혼자 클럽에 가는 것보다는 친구하고 같이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똑같이 둘이 같이 하는 게 더 재밌긴 한데 파티에 가는 게 둘이 같이 TV 시청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더 높은 보상값을 얻는 경우죠. 보상값을 비교해 보면 둘이 같이 파티에 가면 이제 10점 둘 다 10점을 얻게 되고 어, 둘이 같이 TV를 보게 되면 이제 5점을 얻게 되는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도 균형점을 우리가 구해 보면 위아래로 비교해서 값의 보상값을 위아래로 비교하면 위에가 10이 더 크니까 여기다 밑줄을 긋고 또 이렇게 위아래로 비교해서 5가 더 크니까 밑줄을 긋고 또 을의 보상값은 이제 좌우로 비교해서 10의 밑줄을 긋고 5의 밑줄을 끄면 둘 다 밑줄을 그은 셀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균형점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같이 파티를 가거나 둘 다 같이 TV를 시청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혼자 어른아 파티에 갔는데 갑은 혼자 TV를 보고 있으면 둘이 보상값은 0이 되는 거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꼭 0이 될 필요는 없죠. 외로움을 지독하게 많이 타는 친구는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더 타면 마이너스 값이 더 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마이너스 값이 얼마냐,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보상값이 더 크다면 순수 상호 조정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둘이 같이 하는 게 균형점이 되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처럼 같이 하는 게 더 즐거운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이제 둘이 같이 파티를 가거나 TV를 시청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혼자 노는 게 좋은 사람 한테는 이제 순수 상호 조정 게임이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둘이 같이 파티를 가거나 TV를 시청한다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이제 성격이 다르지만 이제 일반적인 많은 경우는 둘이 같이 뭐 클럽에 혼자 가기보다는 이제 같이 가는 걸 더 좋아하죠. 뭐 TV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 보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한일전이나 축구나 아니면 뭐 자기가 응원하는 그런 야구 팀을 하는 그런 야구 경기를 볼 때는 같이 보면은 더 재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 대결 게임, Battle of Sexes. 이 경우는 이제 상당히 순수 상호 조정 게임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보상값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제 비대칭적인 그런 보상값을 갖고 있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두 플레이어가 연인 관계인 경우죠. 연인 관계인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연인 관계라면 이제 둘이 같이 하는 걸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연극을 보러 가거나 이제 둘이 같이 야구를 보러 가면 어,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남자는 혼자 야구를 보러 가고 여자는 혼자 연극을 보러 가는 경우, 즉 이 경우죠. 또는 이제 남자는 연극을 혼자 보러 가고 또 여자가 혼자 야구를 보러 가는 이 경우, 이 경우보다는 이제 같이 연극을 보러 가거나 같이 야구를 보러 가는 게 더 나은 보상값을 가져다 주는 경우죠. 하지만 이제 이 순수 상호 조정 게임하고 성대 대결 게임하고 차이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같이 어, 연극을 보러 가거나 같이 야구를 보러 가도 한 사람이 상대보다는 더 큰 보상값을 얻는 경우죠.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모두 연극을 보러 갔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는 더 큰 보상을 얻게 되는 거고 둘이 이제 야구를 보러 갔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보상값을 얻는 경우죠. 물론 뭐 여자가 남자보다 야구를 더 좋아하면 당연히 여자의 보상값이 남자의 보상값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이 예는 이것도 뭐 성차별적인 예라고 이제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왜 남자들은 이런 야구를 좋아한다고 가정을 하고 여자는 연극을 더 좋아한다고 가정을 했느냐 뭐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극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런 예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뭐 그게 아니면은 뭐 그래도 여자가 남자보다 야구를 더 좋아해도 이 성대결 게임은 이제 그대로 유지되죠. 그러니까 성대결 게임의 핵심은 뭐냐면 뭐 여자가 남자보다 연극을 더 좋아하냐 아니면 남자가 연극을 좋아하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녀의 보상값이 비대칭적이라는 거. 뭐 남자보다 여자가 야구를 더 좋아해도 그 비대칭적인 이런 보상값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둘이 같이 했을 때 어, 혼자 했을 때보다는 더 큰 보상값을 얻는다는 그런 보상값의 구조만 유지되면 뭐 남자가 연극을 더 좋아하던 여자가 야구를 더 좋아하던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지금 강의 노트는 게임을 푸는 방법, 게임의 이제 결과 예측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미 균형점을 어떻게 구하는가를 배웠죠.
하지만 이제 균형점이라는 그 개념이 제시되기 전에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게임의 결과를 예측을 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배적인 전략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게임을 어떻게 예측하냐면 지배적인 전략이란 건 이제 무조건적으로 더 나은 그런 보상값을 가져다주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행위자들이 또는 선수들이 지배적인 전략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더 나은 보상을 가져다주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배적인 전략이 당연히 이 지배적인 전략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지배적인 전략은 상대 선수가 취하는 선택과 상관없이 최소한 같거나 더 좋은 전략을 가져다주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배적인 전략은 무조건적인 최선의 대응이죠. 상대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에게 가장 나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대응이니까 당연히 지배적인 전략이 있다면 지배적인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죄수의 범위 게임은 지배적인 전략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 매트릭스를 보면 밑줄 긋기를 한번 해보면 값의 부담값을 위아래로 비교하면 이게 더 나으니까 밑줄 긋고 의리 협조했을 경우에도 이제 값의 부담값을 위아래로 비교하면 이게 더 나으니까 여기다 밑줄을 긋고 의뢰의 부담값을 비교하면 이제 값이 배신할 경우에 의뢰의 부담값을 좌우로 비교하면 이게 더 낫죠. 그리고 값이 협조했을 때 의뢰의 부담값을 좌우로 비교하면 이게 더 낫죠. 그러니까 의뢰의 경우에 갑이 배신했을 경우에 을이 배신하면 더 나은 부담값을 얻고 갑이 협조했을 경우에도 을은 배신을 하게 되면 더 나은 부담값을 얻으니까 을은 무조건적으로 배신했을 경우에 더 나은 부담값을 얻게 되는 거죠. 갑도 마찬가지죠. 갑도 둘 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배신했을 때의 경우죠. 그러니까 을이 배신했을 때도 갑은 배신했을 때 더 나은 보상값을 얻고 이제 을이 협조했을 때도 갑은 배신했을 때가 협조했을 때보다 더 나은 보상값을 얻게 되는 거죠. 처럼 그러니까 을도 무조건적으로 배신했을 때 더 나은 보상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의 범위 게임에서는 지배적인 전략이 있고 따라서 갑과 을은 모두 지배적인 전략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점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경우에도 우리는 죄수의 범민 게임의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배신했을 때 항상 더 나은 보상값을 얻기 때문에 각각 을 모두 상대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배신을 하게 되겠죠. 둘 다 배신하는 이 결과가 초래되겠죠. 균형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죄수의 범위 게임은 이제 지배적인 전략이 있다. 근데 이제 죄수의 범위 게임뿐만 아니라 참여 게임이라는 게임도 이제 지배적인 전략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죄수의 범위 게임의 이제 구조를 먼저 일반화시켜 살펴보면 서로 이제 배신했을 때 그 보상값을 이제 P로 표시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퍼니시먼트 이니셜로 P로 표시한 거예요. 둘 다 배신을 했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치러진다는 의미에서 P로 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는 협조했는데 상대는 배신하는 경우에 보상값을 이제 S로 표시를 해요. sucker. 그러니까 남을 쉽게 믿는 사람 남을 쉽게 믿어서 당하는 사람을 sucker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대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협조하니까 이제 sucker에 해당되죠. 거기서 얻는 보상값을 S로 표시를 하는 거고 다음 R은 뭐냐면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서로를 협조를 해서 얻는 그런 보상 reward 이렇게 해서 R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T는 뭐냐면 temptation 상대를 속이고 싶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얻는 보상값 temptation 상대는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신을 했을 때 얻는 그 보상값, 배신의 유혹값을 temptation, 그래서 t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t와 r과 p와 s의 그 보상값의 이제 순서를 보면 배신의 유혹이 강한 게 죄수의 딜레마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보상은 상대는 협조했는데 나는 이제 배신했을 때 템프테이션의 보상값이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낮은 보상값은 서커일 경우에 상대는 배신했는데 나는 바보처럼 상대를 믿고 협조해서 얻는 그 보상값 S.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두 보상이 있는데 R과 P가 있는데 R은 reward, 그 다음에 P는 punishment. 둘 다 배신했을 때 얻는 보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특성은 서로 협조하면, 그러니까 R이 더 높은 보상이죠. 더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를 선택하게 된다는 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죠. R이 P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은 P 배신을 해서 P를 얻게 된다는 게 바로 이제 딜레마인 것이죠. 이런 보상값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참여 게임,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참여 게임은 다른 보상을 얻는데 여기서 보면은 서로 참여했을 때, 그러니까 협조죠. reward가 가장 높은 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R이 이제 가장 높은 보상이고, 그다음 두 번째 높은 보상은 어떤 게임이에요? 나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내가 참여했을 때 7, 의뢰 보상값. 그러니까 여기서 참여하는 건 협조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배신했는데 내가 협조하면 더 큰 보상값 얻는 거죠. 이제 값도 마찬가지로 내가 참여하고 상대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 7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배신했는데 내가 협조했을 때 보상이 뭐라고 얘기했죠? 보상은 S에 해당되죠. 상대는 배신했는데 내가 협조했을 때 얻는 보상 S, 서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서커지만 여기서는 꼭 서커라는 표현은 적합하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이 용어를 TRSP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높은 보상값은 샴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참여했는데 나는 배신하는 경우,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결과는 둘 다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둘 다 배신했을 경우, 그게 punishment P. 이와 같은 이제 보상값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참여 게임. 어떤 경우에 실제 사례가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보상값의 구조가 성립하느냐. 이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시험 전에 어떤 리뷰 세션이 있을 때 이제 각각 우리 친구인데 그 리뷰 세션에 같이 참여해서 자신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경우, 둘 다 참여해서 서로에게 유익한 질문을 던지고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경우 이제 가장 많은 보상값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경우는 갑은 리뷰 세션에 참여하지 않고 을은 이제 참여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리뷰 세션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가 친구인 을에게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리뷰 세션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도 이제 을에게 리뷰 세션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또 어떤 걸 배웠는지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금 어떤 보상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을은 리뷰 세션에 참여해서 많은 걸 배웠지만 또 갑에게 그 자신이 배운 내용을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만큼 보상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7로.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제 둘 다 참여하지 않아서 리뷰 세션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
그런 정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 서로에게 둘 다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뷰 세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네, 그게 최악의 결과죠. 물론 이제 리뷰 세션에 뭐 참여하는 게 꼭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 결과를 더 나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결과보다 둘 다 참여하는 것보다 한 사람은 참여하고 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참여하지 않은 친구가 참여한 친구한테 물어봐서 어떤 편승과 같이 자기는 리뷰 세션에 참가하지 않고 시간도 들이지 않고 을이 대신 참여해가지고 얻은 결과를 어, 따먹기만 하는 그런 거를 그런 결과를 이와 같은 결과를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을이 을은 자기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을은 갑은 도서관에서 혼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을한테 리뷰 세션에 참가한 을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만 따먹게 되면 뭐 갑의 보상값을 3이 아니라 예를 들어 13으로 보고 을의 보상값을 을은 리뷰 세션에 참가했기 때문에 배우는 게 있었는데 또 갑에게 그 정보를 줬다면 7이 아니라 뭐 3,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갑의 경우는 참여하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게 더 큰 보상값을 얻겠죠. 마찬가지로 갑과 을도 이 경우가 이게 13이 되고 이게 이제 3이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래서 참여 게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갑과 을이 좋은 친구 관계고 이제 서로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경쟁자라기보다는 도와주었을 때 이제 커다란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참여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보상값의 구조가 이제 이와 같이 됐다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배적인 전략은 이제 참여하는 것이죠. 갑도 참여, 을도 참여하게 돼서 둘 모두 다 참여했을 때 더 큰 보상값을 얻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더 큰 보상값을 얻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게임의 결과는 둘 다 참여하는 게 되겠죠. 이번 강의는 지금 여기까지 하고 지금 한 40분쯤 됐으니까 또 다른 강의를 쉬었다가 이제 올려놓을게요. 수고했어요.